여기 술을 한 잔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튀르키예 출신 여성이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기겁하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한국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의 지긋지긋함에 미치겠다는 반응을 연신 내비칩니다. 도대체 튀르키예 출신의 이 여성은 뭘 보고 이렇게 놀라고 만 것인지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출신의 오잔 카바크라고 합니다. 최근 형제의 나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당시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너무 놀랐고 아직도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는 평소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는 것과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한 나라라고 알고만 있을 뿐 태어나 지금껏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한국을 여행해 봐야겠다고 큰맘 먹게 됐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여행을 간다고 말하니 그중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본 한 친구가 그거 잘 됐다면서 한국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나도 네가 이참에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면 앞으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더 들뜨기 시작했어요. 본래 어떤 말을 했을 때 칭찬에 인색한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으니까 저로서는 더욱 기대를 할 수밖에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끊고 별다른 정보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원래 제가 뭔가 일을 할 때라든지 여행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무계획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예약을 해야 저렴하기 때문에 이태원에 있는 한 호텔에 7일을 예약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약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튀르키예와는 다른 공기가 느껴지면서 외국에 나왔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입국 수속을 무사히 통과하고 인천공항 내부 시설을 둘러봤는데 맙소사. 제가 탄 이스탄불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로부터 안내받는 건 딱 질색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고 그렇게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나오자마자 한국인들은 참 질서가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숙소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던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수많은 캐리어가 이상하리만큼 질서 있게 놓여 있었어요. 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됐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넋을 놓고 있는데 이내 버스가 들어오더군요. 이때 저는 버스만 제 눈에 보였고 재빠르게 달려가 버스를 탑승하려 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 흡연장에 있던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달려와 저마다 놓아둔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만의 버스를 기다리는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튀르키예에서 저런 행동을 했더라면 캐리어를 몽땅 도둑 맞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저딴 가방으로 무슨 줄을 서냐면서 사람들끼리 다투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을 텐데 한국은 소매치기를 눈꼽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 저마다 캐리어 순번대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니 저는 잠시 어버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는데 호텔 바로 인근에서 내릴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튀르키예나 제가 여행해본 다른 나라는 호텔 바로 앞까지 대중교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로 들어가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제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공항에서 조금 길을 헤매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오후 10시쯤에 방에 들어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커튼 사이로 빨간 조명이 들어왔고 저는 호기심에 잠시 커튼을 걷어보았는데 그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튀르키예였다면 그 시간에는 거리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겠지만 그곳에는 말도 안 되게 네온사인 불빛으로 밖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한국의 밤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고 저는 당장에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로 내려오면서 계속 걱정되는 점이 있었는데 역시나 튀르키예에서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간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과거에 일을 하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늦게 퇴근했을 때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듣기 위해 호텔 리셉션으로 가서 직원에게 잠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여자 혼자 길을 다녀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요.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괜찮고 너무 큰 걱정은 삼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보통의 나라에서 호텔 직원은 100이면 100.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하는데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괜찮다니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걸었을 때쯤 저는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걸었던 거리가 이태원의 어느 거리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온통 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으로 반짝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가게에서 자신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저처럼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친 광경을 봤는데 30분쯤 걷다 조금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고 싶어 돌부리에 걸터 앉아 한국의 황홀한 밤을 눈에 담고 있었는데요. 5분쯤 앉아있을 때 제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길을 걷다 갑자기 주저앉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리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취한 여성이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때 길을 걷던 2명의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좀 더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남성들은 주저앉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깨우는 듯 보였고 심지어 한 남성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곁에 있던 남성은 어디론가 급히 연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악당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완전히 제가 잘못 짚었다는 것을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고작 1, 2분 지났을 때쯤 아까 어디론가 걸어간 남성이 돌아왔는데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 그녀에게 쥐어주더군요. 거기서 1차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얼마 후 경찰 복장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 그녀를 지키고 있던 남성 둘이 그녀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분들은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남성 둘에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내 여성 경찰관분께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그렇게 경찰서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2차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3차로 놀랐는데 알고 보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 남성 2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각자 갈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넋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소름이 끼치면서 한국이 무서워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 호텔로 돌아가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아주 태연하게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하지만 그 남성 2분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네요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이 광경이 지워지질 않았고 소름이 끼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밤에 대해 좀 더 궁금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행을 하고 있지만 온통 그 생각뿐일 정도로 말이죠. 한국 온지 2일차 다시 한번 확인에 나서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호텔로 복귀하면서 이태원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가로수길과 도산공원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한 후 9시쯤 이태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의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9시쯤 이미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오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9시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당연히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상황이 한 번쯤은 목격되지 않을까 그 남성이 타는 모습부터 줄곧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저희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멍청했던 건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초 만에 의심을 품고 있던 제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한국을 부정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살던 나라와 제가 지금껏 여행을 해봤던 나라와 이 나라의 치안은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앉아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취객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게다가 땅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무릎에 올려주기까지 하더군요. 이후에 그 사람은 내정거장을 이동해 내렸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또 떨어뜨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주워 손에 꼭 쥐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저는 그 취객 많이도 취했지만 집에까지 안전하게 갔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을 목격했는데 어쩜 처음 보는 사람 둘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직거래로 사고 파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궁금해 호텔로 돌아온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인들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대리기사?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 술을 마시면 운전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집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더군요.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차를 맡기는 거죠? 심지어 술에 취했다면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만약 몹쓸 짓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당해내는 건가 싶었는데 한국에는 이런 대리기사 시스템을 너무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어 한국이 어느 정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런 한국을 배우면 안 되겠다고 이내 결심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이런 한국에 익숙해져서 튀르키예로 돌아갔을 때 한국인들처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불리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는 내가 부러워 죽던지 아니면 이 한국에 적응해버려 돌아갔을 때 이같이 행동할까봐 너무 두려워 일정보다 빠르게 튀르키예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싶어 호텔 측에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분명 좋은 의미로 미쳤다고 불리겠지만 아무튼 한국을 여행하는 저 같은 위험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조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